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그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호모데우스라는 신인류, 신적인 인간 존재로의 진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진화를 인류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 과학기술 문명을 사용을 해서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 몇 번의 강좌에서 봤지만은 결국에는 몸과 마음의 관계,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영화에서 나오듯이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에고 또는 자기 정체성, 이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면 일단은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엇이고 영혼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안에서 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 파악된 걸 가지고 뭔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쏟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음과 영혼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일종의 우리가 하드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 지금 현대 과학기술이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는 어떠냐면, 몸은 하드웨어다. 그러면은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마음은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 마음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지금 디지털 정보다, 디지털 정보 구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마음은 디지털 정보 구조다. 구조와 같이 유사하다, 구조와 유사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화 할 수 있다. 마음을 소프트웨어로 본다면은 그것은 디지털 정보 디지털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것은 이진법으로 또는 뭐 사진법, 팔진법, 신육진법, 이런 2의 배수 개념의 진법으로 1010100101 이렇게 10으로 코드화해 가지고 그래서 환원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요런 지점에 이제는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디지털 정보 프로그램이고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다. 그렇기 때문에 10으로 코드화해 가지고 마음을 환원시킬 수가 있다. 마음을 이렇게 환원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정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이제는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이제는 등장을 이제는 해서 본격적으로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이 서로 연결되면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으로 어떤 신적인 인간, 호모데우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추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인지과학의 핵심에는 요즘에 이제 뇌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뇌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연구가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뇌과학, 브레인. 이게 뇌는 이제는 뇌의 그 신경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뇌신경망과 같은 형태, 뇌신경망,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대응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뇌 작동을 뇌신경망 작동하는 거를 어때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 인공지능과 대응시킨다. 그러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뇌도 어때요? 뇌도 그런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 작동 방식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구성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핵심적인 그게 뭐가 지금 등장했냐면 이 정보라는 게 등장했어요. 정보라는 개념. 여러분은 정보라고 딱 말씀을 들었을 때에 뭐 이렇게 정보 그러면은 신문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라든가 이런 TV나 각종 그 인터넷으로 얻는 그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정보가 아니고, 여기서 정보라는 거는 1010으로거든 1010 코드화된 수학적 기호 배열 구조예요. 이런 걸 그냥 이걸 정보라고 보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듯이 이런 뭐 기사 내용이라든가 뭐 이게 그게 정보가 아니에요. 이 정보라는 개념을 아주 순수하게 다룰 때는 1과 0으로 코드화된 기호 배열 구조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한테 전화를 할 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뭐 아는 분한테 여러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보가 가는 가령 여러분의 뭐 배우자한테 전화할 때 밥 먹었어? 머리 갔다 왔어? 어떤 일 처리했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일은 뭐가 있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미 전달하는데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화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의미 전달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데 순수한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얼굴 표정이나 색깔, 또 그 음성의 높낮이, 그 파동, 이런 거는 그냥 순수한 수학적 배열 구조로 주룩 가는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트릭스 영화에서 보면은 배경에 쫙 흘러내려가는 그 기호 코드들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의미도 결국엔 뭡니까? 그 일령으로 코드화된 기호 배열 구조가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건 그 배열 구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저는 그 배열 구조를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된다는 게 해독을 한 거예요. 해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억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동 해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거기서 구성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삶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보로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가 그 정보 이쪽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의미에서는 코드화된 배열 구조의 지속적인 흐름일 뿐이에요. 그냥 건조하게 생각하시라 그 얘기죠. 건조하게. 일단 복잡하지 않게 건조하게. 또 모든 게 다 물리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정보라는 말을 했을 때 요런 개념이라는 거죠. 요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DNA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DNA. 이 DNA라고 하는 것도 DNA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DNA. 여기 DNA 있습니다. DNA.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 구조가 여기 보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게놈,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약 32억 개,
32억 개의 누클레오타이드 염기쌍 서열. 이게 서열이 뭐예요? 순서에 따른 배열. 이게 서열이라는 의미가 순서에 따른 배열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른 배열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건 여러분의 인간의 유전자가 염색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염색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23쌍의 염색체. 그러니까 23쌍이니까 뭐예요? 46개의 염색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46개의 그 염색체는 일종의 그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그 디옥시리보 헥산의 이중 나선 구조의 뭉치라 실뭉치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실뭉치. 이중 나선 구조가 그러니까 이중 나선 구조가 뭉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뭉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이렇게 요게 바로 그 염색체들이잖아요. 염색체 한 쌍이잖아요. 요게 26쌍인데 요게 이렇게 실이 사실은 요 이중 나선 구조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이렇게 압축해서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쭉 풀으면은 엄청나게 풀어지잖아요. 그럼 이 풀면은 이렇게 이중 나선 형태로 돼 있어서 하나 염기가 4개죠.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까딱하라고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읽으면 여기 보면은 여기 GGG, AG, CG, CG, TG, ATG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열의 이중 나선 중에서 한쪽의 실의 그 배열만 알 수 있으면 상대편 실은 배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의 구조를 그건 뭐야? 인간이 같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같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염기쌍의 서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2억 개의 누클레오티드 염기쌍의 서열을 밝혔다. 2003년까지. 그걸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배열 구조를 완성한 거죠. 배열 구조. 그러니까 염기 배열 구조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가 뭐예요? 4개의 염기 배열 구조를 4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 그 배열 구조를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열 구조를 완성을 해가지고 이 4개의 염기가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문제들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은 그 정보, 그러니까 염기 배열 구조, 이게 바로 정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정보라고 한다. 그래. 이런 생물적 정보잖아요. 이거는 생물적 정보 구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의 동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의 화면상에 모든 그 화소가 있잖아요. 화소가 요즘 화소가 굉장히 1080에 1290이라는 얘기가 있죠. 1080에 가령 여러분이 화소가 1080에 192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로가 1080개, 세로가 1080개, 가로가 1920개 곱하기 한 화소 단위가 있다고 하는 화소 단위에 있어서 거기에 RGB, 네, RGB죠. 레드냐, 그리즈냐, 블루냐, 그거를 발광시키는 거예요. 배후에서 LED 소자를 발광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일정 영역에서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근데 그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하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뭐 회색도 되고 뭐 연노랑색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RGB 3개죠. 그렇지. RGB 3개인데 3개가 RRG, BBB 이렇게 가면 B가 좀 더 요소가 많잖아요. 색깔이 그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화소를 발광시키는 메커니즘이 배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컴퓨터 그 화면 뒤쪽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또 뭐야? 사실은 그것도 배후에서 작동되고는 1010 가령 뭐 빨간색은 뭐 10001, 노란색은 201 아니 000111 뭐 이런 식으로 그 코드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가면 뭐가 돼 있어요? 다 일련 코드 배열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꿔놓으면은 101001 이렇게 코드화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보라는, 우리가 이제는 정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정보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배열 구조들이 쭉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인간이 호모데우스에 있어서 이런 배열 구조, 이 정보 구조가 그러면은 이 배열 구조가 가령 이 생체 이거에 관련돼서는 세 개의 그 염기 배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염기쌍에서 어떤 부분이 발현되고 어떤 부분이 발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마다 그 특성이 틀려. 그런데 왜 그럴까?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염기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염기 배열과 어떤 사람의 염기 배열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고 어떤 유전적인 병에 걸릴 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걸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배열 구조를 어떻게 쓰고 있는 상위적인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배열 구조 1010 그다음에 염기 배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또 사용하고 있는, 상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뭔가가 또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체제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에서 또 돌아가는 게 있고 층층의 겹겹이 레이어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의식,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 계층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뇌라는 걸 볼 때 가장 밑에 고피질, 구피질, 심피질 이렇게 계층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보듯이, 이것도 계층 단위로 이렇게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다 파악하는데, 이 모든 것도 사실 따져보면 0101과 같은 그걸로 다 환원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계를 물질과 에너지라는 관념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를 정보로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다 생물 염기 배열을 막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정보체라는 거지, 정보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다 정보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고 우주의 본질이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본질이 정보다 라고 하는 게 이제는 뭐냐면은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명한 게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우주의 본질은 정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아니 그럼 내가 여기 만지면은 이거 제 앞에 있는 이거 뭐 물건 하나 이렇게 만지면은 뭐야? 어떤 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중력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4대 상호작용이 있는데, 빛과 중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런 건? 그것도 정보라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의 작동 방식 때문에 빛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고, 정보의 작동 방식 때문에 중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본질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겁게 느끼는 거는 실제로 중력이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 있는 듯이 정보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아, 그럼 정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1, 0이 있어가지고, 1, 0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빛, 중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하는 또 코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코드들끼리 서로 엮여지면서 돌아가게끔 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1과 0인데 1과 0이 빛과 중력, 약한 상호, 강한 상호작용의 코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코드, 요 코드가 있고 요 코드가 있고 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들끼리 막 작용해. 뭔가 이게 돌아가. 어떤 법칙이 있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코드 10, 예? 정보 코드들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게를 느끼는 것 자체도 중력, 빛을 느끼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는 코드라는 거지. 그냥 정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아니, 그럼 이 세계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아니, 그럼 이 세계는 우리가, 그러니까 중력이니 빛이니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정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물질적인 접근, 에너지적인 접근이냐 정보적인 접근이냐를 볼 때 오늘날의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정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정보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아, 이 세계는 그냥 다 홀로그램이다, 실제는 없다, 그냥 홀로그램,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그냥 홀로그램이야. 하나의 어떤 이미지야,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도 정보 코드가 발현된 이미지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을 지금 보실 때에, 또는 뭐 스마트폰 화면을 보실 때 코드잖아, 배우에 돌아가고 있는 게. 그때 그 컴퓨터 화면이나 모니터라든가 스마트폰 그 화면은 그 그림들이 떠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그림들이. 그게 홀로그램이고, 배우에는 뭐예요?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게, 그게 진실이라,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럼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그러면은, 이 세계는 그냥 홀로그램이고, 바탕에 또, 그 기초에는 정보 코드가 있는 것이 코드 10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라고, 우리가 이제는 동양에서 얘기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은 사실 0과 1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은이 0이고 양은 1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0 안에 1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 우주론에서 어떻게 얘기해? 원래 이렇게 0이잖아요. 이게 0이잖아요. 0 안에 이렇게 1이 있었는데, 이게, 요 상태가 바로 무극이며 태극인 상태인데, 요게 나오면은 0과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행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상호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진법으로 이제 처음에 0과 1이 시작이 돼가 쭈르륵 해서 0과 1이 시작돼서 지금 이 우주가 0과 0000, 1, 다 이게 그냥 이렇게 코드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니 중력이니 약한 상호작용이니 강한 상호작용이니,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화풍, 뭐 오행, 수화목금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이런 패턴, 이런 것들 자체는 하나의 힘들을 규정하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코드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패턴이 있다고 있어서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법칙이 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코드들, 법칙은 간단하죠. 법칙은 사실은 이진법 숫자지, 그냥 숫자 그 계산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사고방식이 그러면은 그 현대 그 과학에서 이제 서서히 이런 점에 이제는 도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달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와 같은 0101 1000으로 되어 있는 이 세계 구조를 그 인식해서 그것을 계산을 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거, 또 감정을 느끼고 욕망을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과 욕망도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 감정과 욕망,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코드라는 거지. 어떤 의지도 코드고 감정도 코드고 욕망도 코드라는 거죠. 다 코드화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이.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코드네. 모든 게 다 코드야.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 코드가 움직이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뭐 계산하고 추리하고 이런 그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비교, 계산, 추리, 판단, 이런 좌뇌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뇌적 기능은 뭐요? 묘하고 증오하고 슬퍼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뭐 그런 것들, 느낌들, 감정들이 바로 욕망들. 이것은 우뇌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개의 요소들이, 하나는 이성이라고 우린 보통 얘기하고 하나는 감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마치 양쪽 뇌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듯이 이렇게 두 부분이 연결이 돼서 이게 작동하는 이 모든 것 자체를 이것이 사실 코드화돼서 작동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뇌가 그 계산 추리하는 이 좌뇌적 반응과 우뇌적 반응들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보거나 느끼거나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뇌의 해석에 의해서 여러분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움직이는 총체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그 기본은 다 코드다라고 그래. 정보 코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온 것이, 그러면은 현대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불교에서 유식론이라는 게 원래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가에서는 이런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그 320년에서 400년 사이,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니까 지금 뭐요? 그러니까 1700년, 1700년 전, 지금부터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세친이라는 사람이 유식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세친이라는 분이 그 유식 삼식성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이 유식 삼식성을 기초로 해서 유식론이 나오게 돼. 유식론. 그러니까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많이 듣는 얘기로 일체유심조라는 표현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얘기할 때, 뭐 이것 때문에 괴롭고 저것 때문에 괴롭고 뭐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 불교 좀 아는 사람이, 너는 일체유심조라는 말 못 들어봤냐? 모든 건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결국 네가 마음이 네가 그 마음을 바꾸면 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충고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과학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일체유심할 때 이게 마음심자잖아요. 마음심을
마음심이 이것이 불교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식으로 본다고. 식. 알식자. 심이 곧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설계품 화엄경의 날 일체 유심조, 이 말은 이 세계가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식이 구현된 것이다. 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정보의 발현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유식론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은 정보의 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야. 단지 그 정보를 가리켜서 정보의 그 내용이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가리켜가지고 그것을 식이라고 한 거예요. 식.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한 거예요. 유식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보의 발현입니다. 할 때 모든 것은 식이 발현한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그 유식 그 세친이라는 분이 육가 유식파의 세친이라는 분이 모든 것이 다 유식 오로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식만 있을 뿐이다. 성유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가 만들어질 때는 성유식론. 자, 성유식. 성유식이라는 게 뭐야? 아, 이룬다. 이루어진 만물은 모든 만물은 뭐야? 모든 만물이라고 모든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감지를 하는 오감에 의해서 감지하는 그게 만물이잖아요. 만물. 모든 이루어진 만물은 유식에 기초한다. 오로지 유자예요. 이게 오로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오로지 유자라고. 오로지 식에 기초했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 오로지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식일 뿐이다. 오로지 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식일 뿐이다. 식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이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했죠. 이 세계는 그냥 홀로그램이다. 그냥 똑같은 얘기야. 그냥 이 세계는 그냥 다 정보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식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얘기는 오로지 정보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표현 자체가 오로지 오로지 유심, 곧 심, 마음. 이것은 정보의 그 구조 내용인데, 이 정보와 구조 내용, 이것이 심이고 이것이 식인데 이것으로 만들어진다. 일체는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게 다 마음이 지어낸 거니까. 그 말은 맞잖아. 마음이 지어낸데 다 여러분이 뭐 마음을 바꾼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바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주 원리를 설명한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개인적으로 뭐 우주론적인 얘기지,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뭐 돈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뚝 떨어져야지. 안 되잖아요. 물론 10억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죽기 전에 10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경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자체가 이 모든 게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뜻이라 그 얘기예요. 그거와 다른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불가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게 다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설파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식 30성은 모든 것은 인식이라는 건 뭐야? 인식한다고 하는 건 뭐, 인식한다는 거는 인지과학에서 다루는 문제, 인식하는 문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 어떤 대상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어떤 지식화시키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식이란 말이에요. 인식. 이런 인식하는 것은 인지한다는 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인지과학이란 말이에요. 인지과학. 그렇죠. 이렇게 인지과학하는 거.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게 인식하는 것인데, 이 인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게
여러분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또 마음으로 또 인식하는 것도 있잖아. 또 감정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뭔가 인식하고 있다. 이거 우린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인식과 인식의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네. 유식삼순식성. 모든 것은 인식과 인식의 변화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정보와 정보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그런데 이걸 또 따라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것은 정보와 정보의 변화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정보입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나라고 하는 에고도 정보입니까? 나. 여러분의 나도 정보입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정보네요, 그러면은. 영혼이라는 것도 정보네요. 영혼이라는 것도 정보겠습니까? 이거 반발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식론에 따르면은 또 현대 과학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것도 다 정보입니다. 정보의 집적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도 뭐예요? 정보의 집적물일 뿐이죠. 그렇죠? 정보의 배열구조일 뿐이야.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다, 이게. 그러면 정보의 배열구조면 배열을 바꾸면은 다른 영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개의 영혼이 있는데 개의 영혼이 개의 그 정보구조란 말이야. 소프트웨어 정보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적인 개도 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개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가상 컴퓨터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컴퓨터 하드웨어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 컴퓨터들도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실제 컴퓨터와 똑같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개라는 게 있으면 여기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그 반려견 개가 있어. 누구누구. 그러면은 그 개와 똑같은 거를 구현한 소프트웨어 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있다고 해서 그럼 이게 개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있는 배열 구조를 바꿔서 고양이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 고양이로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열 구조만 바꾸면은. 그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럼 배열 구조일 뿐이고, 그럼 도대체 나는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돼?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면은 이 나라는 것도 막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다룬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각기동대에서 다루는 문제가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배열 구조가 변화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요즘 치매 걸린 분들은 뭐예요? 그 정보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보가 기억이라는 정보 데이터가 와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뭐고, 그건 뭐예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불가에서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유식론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식의 변전일 뿐이지만은, 변하지 않는 종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고 유지하는 나라고 구성되는 어떤 나라고 구성이 돼서 어떤 집착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집착인데, 그 집착에 의해서 구성되는 나라는 씨앗, 종자가 구성이 된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집적된 정보 구성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그것이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종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6식, 제7식, 제8식 이렇게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그 집착에 의한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7식에서 발생을 한다고 보통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어째죠? 그거까지 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영혼이라고 불리는 뭔가가 정보 구조, 요것도 영혼도 일종의 정보 구조야. 그런데 정보 구조인데 잘 파괴가 되지 않고 뭔가 응집되어 있는 그 정보 구조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적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불교에서는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아직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이 영혼이라는 걸 모르잖아, 아직은. 왜? 아직 과학기술은 지금 기억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기억을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그것을 꺼내 쓰고, 이것도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과학기술이.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몰라. 단지 아는 거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이 지금 와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동되고 있는 이 기본 바탕은 다 정보 구조로 돼 있을 것이다. 이거 디지털화가 돼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지털화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제, 마음과 영혼, 그리고 나라는 것을 규정을 시키려는 지금 상태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연구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디지털적으로. 그러면 영혼. 이렇게 해보니까 요 정도의 요 영혼이라고 하는 요런 정보 데이터 집정물이 요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 여기 영혼이 이게 나라는 건가? 이게 실제 난가? 이런 나라는 것도 이렇게 정보고조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왔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은 이런 것을 무시를 하고 일단은 과학기술이 현재까지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를 일단 덮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SF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가령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 어때요? 아바타 같은 영화도 뭐야? 이 주인공의 주인공의 영혼, 자아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이 지금 외계의 생명체, 이건 거인이잖아요. 거인 생명체가 있는데, 이 거인 생명체를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타를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그 행성의 행성의 원주민의 유전자와 이 사람의 유전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를. 그리고 거기다가 왜 그래야지만 싱크로율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 주인공은 어떤 캡슐에 들어가서 일종의 뇌파를 보내게 되죠. 뇌파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바타 컨트롤. 왜 뇌파를 보내서 돼? 뇌를 통해서 이 정보, 자기 영혼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이 아바타의 영혼이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면은 이 아바타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정보가 계속 구성돼서 기억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옮겨오는 거죠, 계속. 그러다가 상호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동기화가 돼 있다는 거지, 동기화. 여러분 요즘 동기화 많이 써요. 동기화가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기화가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영화 막바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죽잖아요. 캡슐 안에서 죽어버리잖아. 하지만은 얘 안 속에서 남아있잖아요. 아바타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바타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이 어떻게 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습득해서 지식화시키고 기억화시키면서 나를 계속 확장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바타 안에서. 그렇죠?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게이트 같은 것도 뭐야? 미래 사회에서는 여기 브루스 윌리스가 그냥 집에 앉아서 수염이 허옇게 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여기 기계를 머리다 쓰고 그 특정 기계에 앉아 있으면은 이 젊은 브루스 윌리스가 있어요. 젊은 브루스 윌리스는 뭐냐면은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진 몸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바타가, 여기 있는 아바타가 기계 몸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어, 거의. 그래가지고 여기서 뇌파를 보내가지고 얘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브루스 윌리는 출근을 안 하고, 형사인데 출근 안 하고, 얘 젊은 얘가 출근해. 근데 얘는 몸이 뭐야? 완전히 인공지능 로봇이니까 막 붕붕 날아다녀. 그냥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막 건너뛰고 막 그럽니다. 예? 그리고 막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브루스 윌리스가 여기서 자기의 그 통신을 끊었을 때 요거는 존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게 서로게이트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서로게이트는 인공지능체로 자기 그 영혼을 전송시키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생물적인 몸을 만들어서 영혼을 전송시키는 건 아바타고, 서로게이트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인공지능에다 전송시키는 거야. 그럴 때 그 전송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데이터화가 돼 있으니까 전송한다는 거야. 영혼이 디지털 데이터화가 돼 있으니까 전송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당신은 왜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는 제가 왜 이런 광자를 하고 있는가는 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그 사고 체계 안에는 인간의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의식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구성을 해내서 이게 그것을 전송을 해서 다른 몸에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 또는 영혼이란 요소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핵심으로 해서 다른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켜서 재구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 처리 원리와 마음의 작동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 처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나라는 의식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자아의식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 데이터 패키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전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과학이 굉장히 상당히 초보적 단계다. 단지 와 있는 단계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디지털 정보 처리 원리와 상당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까지 와 있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지금 현재 뇌과학, 뇌인지과학, 뇌신경망 과학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과학으로서 치밀하게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 정도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